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책, 권오연 회장의 초격차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 책은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2017년 삼성전자가 인텔을 제치고 반도체 시장 1위에 오른 그 짜릿한 순간으로 끌어당겨요. 권오연 회장의 진영과 전략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는지 읽다 보면 와, 이게 진짜 가능했구나 하면서 푹 빠지게 되죠. 자, 그럼 책의 줄거리, 핵심 메시지, 시사점, 다른 사람들의 반응까지 한층 더 깊고 길게 풀어볼게요. 준비되셨죠? 같이 빠져봅시다. 책 줄거리 삼성 신화의 생생한 여정. 초격차는 소설처럼 극적인 플롯이 있는 게 아니라 권오연 회장이 삼성전자에서 보낸 33년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에세이 스타일의 책이에요. 총 4부분 리더, 조직, 전략, 인재로 나뉘어 있는데 이게 삼성전자가 세계 정상에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을 풀어내는 핵심이에요. 각 파트를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1. 리더 지명과 미래를 여는 열쇠. 리더 파트는 권오연 회장이 1985년 미국 삼성 반도체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입사한 시절부터 시작해요. 그때 삼성은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에게 완전히 밀려있던 후발주자였죠. 권 회장은 미국에서 전자공학 박사 학위를 따고 삼성에 합류했는데 그 시절 반도체는 일본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서 삼성의 입지가 정말 좁았어요. 책에서 소개하는 첫 번째 주요 에피소드는 1990년대 초반 64MB DRAM 개발이에요. 이건 세계 최초로 삼성이 성공한 기술이었죠. 권 회장은 팀원 50여 명과 밤낮 없이 연구실에 틀어박혀서 실패를 200번 넘게 반복했대요. 하루하루가 좌절의 연속이었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자는 집념으로 돌파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소제목 아래 업의 본질을 직시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리더의 자세를 강조해요. 또 다른 사례로 1990년대 중반 256MB DRAM 개발 과정도 나와요. 2년간 10명 팀과 함께 실패를 거듭하며 결국 성공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계를 뛰어넘어라는 메시지가 강렬하게 전달돼요. 권 회장은 리더가 단순히 관리자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고 결단을 내리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해요.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 반도체 시장이 침체됐을 때 권 회장이 과감히 신기술 투자를 결정한 사례도 나와요. 이 장을 읽다 보면 리더는 도전과 책임감으로 조직을 이끌어야 한다는 게 피부로 와닿아요. 조직 협력으로 강해지는 시스템. 조직 파트에서는 삼성의 사일로 구조, 즉 부서 간 벽을 깨는 노력을 생생하게 보여줘요. 사일로는 조직 내에서 부서가 각자 도생하며 협력이 안 되는 걸 뜻하죠. 권 회장은 이를 깨기 위해 크로스 펑셔널 팀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품질 문제가 생겼을 때 엔지니어와 마케터가 함께 팀을 이뤄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한 사례가 나와요. 이 과정에서 생산 효율이 20%나 높아졌대요. 또 다른 강렬한 에피소드는 2013년 화성 반도체 공장 화재 사고예요. 화재로 공장이 멈췄는데 권 회장은 3일 만에 복구를 완료하고 오히려 시스템을 혁신해서 생산성을 더 끌어올렸어요. 이건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만든 초격차 시스템의 힘을 보여줘요. 권 회장은 조직은 뇌처럼 작동해야 한다고 했어요. 각 부서가 따로 움직이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삼성이 조직 재편을 통해 빠르게 회복한 사례도 나와요. 이 파트를 읽으면서 조직의 협력과 유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돼요. 3. 전략 혁신으로 압도적 격차 만들기. 전략 파트는 초격차의 핵심 중 핵심이에요. 권 회장은 개선이 아니라 혁신을 외치며 단순히 따라가는 게 아니라 경쟁자가 넘볼 수 없는 격차를 만드는 전략을 설명해요.
가장 인상적인 사례는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에 수조 원을 R&D에 투자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2010년대 초반 삼성은 초미세 공정 기술 10나노 이하를 개발하며 인텔을 제쳤어요. 이 과정에서 연간 3조 원 이상을 R&D에 쏟아부었대요. 구체적인 숫자와 사례가 책에 자세히 나오는데 이게 삼성이 세계 1위로 도약한 비결이에요. 또 선택과 집중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에 올인하고 파운드리 사업을 시작한 배경도 나와요. 예를 들어 2000년대 말 애플의 아이폰 탄생은 삼성의 위기이자 기회였어요. 삼성은 애플의 칩 공급사로 들어가며 파운드리 사업을 키웠죠. 이 과정에서 7나노 EUV 공정 기술을 선도한 사례도 소개돼요. 또 2014년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의 추격이 시작됐을 때 삼성이 어떻게 기술 격차를 유지했는지 구체적으로 디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 기술 개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장은 초격차는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전략의 결과라는 걸 보여줘요. 4. 인재 사람을 키우는 게 미래. 인재 파트는 사람이 가장 큰 자산이라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어요. 권 회장은 젊은 엔지니어의 아이디어를 바로 채택하고 지원한 사례를 들며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 한 젊은 엔지니어가 새로운 공정 기술을 제안했는데 권 회장이 바로 테스트를 지원해서 성공으로 이끈 이야기가 나와요. 실수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말도 강렬해요. 삼성의 인재 육성 시스템, 특히 멘토링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세히 설명해요. 또 워크 하드 하지 말고 워크 스마트 하라는 슬로건이 2010년대 삼성 황금기를 만든 비결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2015년 삼성이 직원들에게 효율적 업무 방식을 교육한 사례, 그리고 주 52시간제 도입 전 워크 스마트 문화를 정착시킨 이야기도 나와요. 이건 현재 TSMC와의 경쟁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TSMC는 고연봉과 결사대 문화로 유명하지만 삼성은 워크 스마트로 차별화했어요. 이 파트를 읽으면서 사람을 믿고 키우는 게 조직의 미래라는 게 확 와닿아요. 전체적으로 이 책은 권오현 회장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부드럽게 풀려서 읽는 내내 대화하는 기분이에요. 핵심 주요 메시지 초격차의 본질. 권오현 회장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건 초격차라는 개념이에요. 이건 단순히 1등이 아니라 경쟁자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각 파트별로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볼게요. 리더는 미래를 예측하고 결단력을 가져야 해요. 관리자가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때 권 회장이 과감히 투자 결정을 내린 사례는 리더의 결단력을 보여줘요. 조직 사일로를 깨고 협력을 끌어내라. 부서 간 벽을 허물어야 조직이 뇌처럼 작동해요. 전략 혁신으로 초격차를 만들어라. 혁신은 개선이 아니다라는 말처럼 기존 틀을 깨야 한다는 거예요. 삼성이 10나노 공정으로 인텔을 제친 사례가 대표적이죠. 인재 사람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워크 스마트를 강조하며 오래 일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권 회장은 2017년 삼성 황금기에 이 원칙을 실천했대요. 또 리더의 5가지 나쁜 유형 독단적, 무능, 자기중심적, 소극적, 방관적을 피하라는 조언도 나와요. 이 메시지들은 경영뿐 아니라 개인 삶에도 적용 가능해요. 예를 들어 공부나 커리어에서 초격차를 만들려면 사고방식을 바꾸고 혁신해야 한다는 거죠. 치열한 경쟁 시대에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격려처럼 들려요. 초격차는 기술뿐 아니라 문화와 사고방식의 차이라는 점이 깊이 와닿아요. 이 책의 시사점 변화 시대의 교훈. 초격차는 개인, 조직, 사회에 큰 시사점을 줘요. 개인적 시사점,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요. 너 자신을 알라처럼 강점과
약점을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학생이라면 공부에서, 직장인이라면 커리어에서 어떻게 압도적 우위를 만들지 고민하게 돼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혁신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예요. 조직적 시사점 초격차 전략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열쇠예요. 한국 기업들이 관리 중심에서 혁신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이 강렬해요. 예를 들어 삼성이 과거 4.15를 깨며 협력을 끌어낸 것처럼 조직도 유연해야 해요. 사회적 시사점 반도체 산업에서 초격차를 유지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경고예요. 2025년 현재 삼성전자는 TSMC와 중국 기업들의 추격에 직면했어요. 엑스포스트에서 삼성전자 너무 고요하다거나 초격차는 말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삼성이 최근 저자세 입단속과 보도자료 실종 상황은 초격차가 약해졌다는 우려를 낳죠. 이 책은 이런 위기에서 돌파할 힌트를 줘요. 또 인재 육성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점도 크네요. 권 회장의 멘토링 사례처럼 사람을 믿고 키우면 불가능이 가능해져요. 예를 들어 삼성이 주 52시간제 도입 전 워크 스마트 문화를 정착시킨 건 인재 유치에 큰 도움이 됐어요. 반면 TSMC는 고연봉과 결사대 문화로 인재를 끌어모으지만 삼성은 워크 스마트로 차별화해야 한다는 시사예요. 전체적으로 이 책은 변화의 시대에 적응하고 앞서가는 법을 가르쳐줘요.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반성하게 만들죠. 또 교육 시스템에도 시사점이 있어요. 인재를 키우는 시스템,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 어떤 점을 느꼈을까? 사람들의 반응을 찾아보니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요. 대부분 긍정적이지만 최근 삼성 상황과 비교하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늘었어요. 한 블로거는 초격차는 삼성전자 CEO의 경영 바이블이라며 문체가 명료하고 해밍웨이 스타일처럼 간결하다고 했어요. 경영자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조언으로 가득이라는 리뷰도 많아요. 특히 4.15 구조를 깨는 조직 재편 이야기가 인상 깊었다고 해요. 독후감에서는 권오현의 초격차 전략이 삼성을 세계 1위로 만들었다며 리더십과 인재, 육성에 감탄한 사람들이 많아요. 한 사람은 읽으면서 권오현과 나의 초격차를 느꼈다며 모든 내용이 옳다고 했어요. 워크 스마트 메시지가 직장 생활 팁으로 유용하다는 의견도 많아요. 압도하지 않으면 잡아먹힌다는 제목처럼 경쟁 사회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웠다는 사람도 있어요. 소설 읽는 기분으로 경영 노하우를 배운다는 평가예요. 2018년 출간 이후 필독서로 추천되며 삼성 직원들 사이에서 초격차 단어가 유행했대요. 한 리뷰어는 삼성 반도체 신화를 만든 1등 공신이라며 줄거리와 느낀 점을 자세히 썼어요. 초격차를 읽으며 얻은 인사이트 세계 1위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절대적 경쟁력을 가진 리더란 리뷰에서는 노력 넘어 사고방식 뒤집기를 느꼈대요. 엑스포스트에서는 권오현의 초격차, 나쁜 리더 오유영처럼 유용하다고 해요. 삼성 황금기는 권오현 시절이라며 워크 스마트를 칭찬하는 글도 많아요. 프롤로그부터 3번 읽음이라는 펜도 있고 퀀텀 점프, 압도적 격차 단어가 인상적이었다고 해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쉬고 비유로 조직 건강을 설명한 부분이 재미있었다는 리뷰도 있어요. 부의 추월차선이나 다른 책과 비교하며 읽은 사람도 있죠. 하지만 비판도 있어요. 2024년 엑스포스트 권오현의 개념 브랜딩 탁월, 성과를 개인 업적으로 가두. 2025년 포스트 삼성전자 너무 고요하다. 초격차 말뿐. TSMC 동무대와 비교하며 비판하는 목소리예요. 지금 와서 초격차가 가소롭다거나 부회장감 아니었다는 하시 리뷰도 있어요.
초격차는 전략의 결과일 뿐이라는 의견도 나왔어요. 삼성의 초격차 경영은 언제 슬그머니 사라졌는지라는 포스트도 눈에 띄어요. 그럼에도 대부분은 인생책으로 꼽아요. 경영의 거의 전부 리더 조직 전략인재를 다룬 책으로 철학이 풍부하다고 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지념에 감동했다는 사람도 많아요. 초격차 리더의 질문 후속책을 언급하며 관리 문화 깨기를 배웠다고 해요. 조직원이 뛰어난 성과를 발휘하도록 돕는 리더십에 공감했대요. 경영한다면 반드시 읽어라라는 추천이 많아요. X에서 권오연부터 내려온 초격차 신년사 언급하지만 슬그머니 사라졌다는 비판도. 성자의 초격차 전략, 유치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마음속 물개박수라는 긍정 리뷰도 있어요. 한 블로거는 서평 해시태그의 초격차 넘볼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격이라며 밑줄 친 부분이 많다고 했어요. 서평도 17 초격차에서는 프로의 자세를 배웠다고 해요. 책 리뷰 초격차에서는 성장과 진화된 조직 만들기를 느꼈다고 해요. 또 리더로서 결과를 만들려면 통찰력으로 미래를 예측해야 한다는 리뷰도 있었어요. 초격차는 시장 파워나 순위가 아니라 생존과 성장의 사명이라는 평가도 눈에 띄어요. 전체적으로 이 책은 경영자직장인들에게 리더십 통찰과 동기부여를 줬어요. 경영은 삶 속에 녹아있다에 공감 많아요. 최근 2024만 2025년 리뷰에서는 삼성의 현재 상황과 비교하며 반성하는 내용이 늘었어요. 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때요? 이 책 읽어보고 싶으신가요? 이미 읽으셨다면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하답니다.